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손해보험 계약의 효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해보험 계약이 체결되면, 즉, 보험자 간에 손해보험 계약이 체결되면, 자,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먼저 보험계약자한테 뭐가 있을까요? 손해보상 의무가 가장 기본적이겠죠.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그래서 이 보험자는 이 보험계약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누구에게 이 피보험자에게 이 손해를 보상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목적. 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의 목적과 구별해야 될 개념이 뭐라고 그랬죠? 보험 계약의 목적을 구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구별하기 쉽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당신은 왜 보험계약을 체결합니까? 왜 보험계약에 가입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보상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보험계약 목적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피보험 이익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험의 목적은 뭐죠? 보험의 대상, 보험을 뭘 가지고 드는지 그게 뭐냐면 재화다, 뭐 화재보험 같으면 집이다, 뭐 빌딩이다 이런 식으로 보험의 대상을 보험의 목적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손해보상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고가 발생이 됐죠.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것과의 뭔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것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상당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보상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그 보험자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이 보험자가 손해보상 의무를 하려면 당연히 보험기간 내야 되겠죠. 보험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다만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을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알지 못한 경우와 보험사고는 보험기간에 발생했으나 손해가 보험기간 후에 발생한 경우, 자, 이 후자는 그게 문제가 안 되죠. 이런 거는 어찌됐든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결과는 보험사고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러한 경우에 경우에도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을 해버린 경우, 그러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전혀 모르는 경우는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자로 하여금 손해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이한 점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상의 손해는, 자, 재산상의 손해라는 것은 경제상의 불이익으로서 재산상의 손해를 말하고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흔히 말하는 위자료 부분이죠. 이 위자료 부분은 이러한 손해보험에 속하지 않는다. 보상보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 정신적인 거고, 이 손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상의 손실에 관한 것, 손해에 관한 거니까 정신적인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그다음 보수는 당사자 간의 다른 역성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에 상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발생하는 손해, 즉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손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보상해 주는 걸 말하는 거지, 적극적으로 뭐 그 사람이 장래 얻을 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보수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는 어느 법을 보거나 다 상당 인과관계죠. 그래서 이러한 상당 관계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보험에 있어서 사고와 손해 사이에 이 인과관계를 따질 때 상당 인과관계라고 하는데, 이 인과관계가 반드시 자연과학적으로 반드시 그게 검증이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가 않고 다만 이제 사회적인 법적인 인과관계를 의미한다.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 자연과학적으로만 따진다고 하면 이 사고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판명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는 손해가 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그 어느 정도 상당히 인과관계를 따질 때는 합리적으로 자연과학적인 것만 의미한 건 아니고 사회적이라든가 법적 인과관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더 보험계약자가 더 많이 보호받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 면책 사유는 이제 보험자가 책임을 안 지는 경우인데 어떤 경우냐면 상대적인 면책 사유와 절대적 면책 사유로 나눌 수 있는데 절대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다른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따라서 돈을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가입을 하겠다라고 해도 그러한 경우는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의 가입을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할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경우에도 할증 보험료 제공을 받더라도 할증이라는 것은 자, 이 위험이 원래 보험금 100만 원인데 이 위험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것을 1000만 원 줄 테니까 가입시켜 주시오라고 이렇게 할증하는 거죠. 보험료를. 그러한 경우조차도 이 절대적 면책은 그런 경우는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반드시 면책 사유는 아니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합의에서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예를 들어서 아마 자동차 보험의 모든 평균인들이 예컨대 자동차 한 대에 30만 원 가입하고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사고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보험료가 100만 원도 올라갈 수 있고 150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 이 보험료 할증을 해서라도 그 사람과의 개별적인 합의에 의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 쉽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당사자 간에 면책이 될 수도 있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더 많이 보험료를 내고 가입시킬 수도 있는 것. 이것은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규정상의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상법에 보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라든가 중대한 과실의 경우가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전쟁에 인한 경우 이런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험의 목적이 뭐죠? 그 재화라고 그랬죠. 보험에 든 물건. 그러한 물건이 성질상, 하자상 또는 자연소모, 자연히 시간이 흘러가면서 감소되는 거, 이러한 것은 자연소모로 인해서 이러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보험자가 고의라든가 중대한 과실이 일으킨 경우, 그 다음에 전쟁 등 천재지변의 경우, 그 다음에 그 보험 목적의 성질상 자연스럽게 없어졌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들, 그러한 것은 전부 이 규정상, 이 면책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면책 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통상적인 사정에 의한 평균적 위험을 기초로 산정한 법률로서 전쟁 등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보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면책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구체적 사례인데 여러분들 이 판례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이 판례가 이런 내용 같습니다. 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시위가 있었습니다. 시위가 있었는데 이제 시위에다가 던진 이런 화염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서 이제 화염병이라든가 기타 물리적인 행사에 의해서 버스라든가 이 사람이 손상을 입었다는 그런 경우에 이 자동차, 여기는 이제 손해보험이니까 자동차에 관한 거겠죠. 이게 자동차가 뭐 불타고 없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가 부서졌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보험회사에 대해서 이 보험금을 청구하니까 보험회사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의 면책 사유를 보게 되면 소요의 경우에는 우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이 면책 사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데모하는 거, 이 시위하는 거 이런 것은 소요에 가까운 것이죠. 소요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겠죠. 아니다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즉 보험자가 우리 보험계약자는 우리한테 손해를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법원은 그러한 소요의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 폭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한 지방에서의 공공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의 다수의 군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에서 여러분도 아마 감 잡으셨지만 한 지방에서의 공공의 평화, 그러니까 한 지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많은 시대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이제 야구팀에서 지고 가기 때문에 그 군중들이 흥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야기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건 소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손해액 산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손해가 발생한 시점과 그 장소의 가액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그 가격에 의하고. 그 다음에 이 손해에 관한 비용, 손해 산정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할 것인가. 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보험자이겠죠. 그럼 보험자가 얼마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당연히 그 비용을 안아야만 된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보험자가 부담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같은 취지의 이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판례도 보험자로 하여금 그 보험의 가격을 이 손해액 산정 관련된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러면 이제 손해보상의 범위, 얼마만큼의 손해를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일반적인 상당 인과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이제 그 개연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손해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러한 손해를 배상을 하는데, 만약에 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부여된 손해방지 비용이 있습니다. 손해방지. 자, 여러분들 이 화재보험이 들었습니다. 1억이죠. 1억. 화재보험이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불이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보험계약자가 이거를 그냥 쉽게 끌 수 있었습니다. 노력에 의해서.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뭐가 있냐면 이 보험사고가 났을 때 이것을 손해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었다. 예컨대 실제로 이제 분사기입니다. 저희 집에 옛날에 저희 단독에 살 때 저희 집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1층과 2층 다 소화기가 있었는데 옆집에서 신축공사 하다가 이게 이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번질 것을 염려해서 제가 없는 사이에 이제 저희 식구들이 이 소화기를 가지고 와서 이 불을 껐습니다. 껐는데 그러면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원래는 이 소화기 다시 채워 넣는 거는 당연히 이쪽 분들이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이러한 비용은 보험자가 이득을 본 거죠. 만약 이 단계에서 꺼가지고 이 손해 비용을 예컨대 20만 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 20만 원 주고 1억을 안 줘도 되는 경우 생기죠. 그래서 이러한 비용은 보험자에게 부담한 거고, 만약에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1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불이 나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1억도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당신이 그 노력을 했든 안 했든 노력을 했든 안 했든 손해가 발생해서 이미 나는 당신한테 1억을 물어줘야 될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 결과에 치우친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그러한조차도 보험금액 이상이다 하더라도 이러한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보험자는 이러한 보험자는 이러한 손해 보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 그러면 보험료를 더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따라서 더 받아야 되는 보험료를 이 보상하는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게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어제도 저번 시간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전배상의 원칙이나 현물보상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컨대 현물보상이 어떤 예가 있다고 그랬죠? 자동차를 고쳐주는 경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주면서 당신이 알아서 가서 고치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고쳐주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험금의 지급은 언제냐면, 자, 우리가 10일이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다른 말로 보험회사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시오 라고 했는데 얼마만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상법에 보면 이것은 2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상의 소멸시효,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상사 채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험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으로 했습니다. 원래 보험금도 역시 상법의 적용을 받지만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그보다도 단축되어 있는 2년이다라는 점이 특색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험자의 손해보상 의무는 2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말로 말하면 보험계약자는 2년 내에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2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청구를 해도 이 보험회사에서는 거부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손해방지 경감 의무. 요거는 제가 조금 전에 화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그마한 노력에 의해서 더 손해를 확대를 막을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이 보험계약자라든가 피보험자에게 그러한 손해를 방지시키거나 손해를 더 낮게 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경우는 일정한 그러한 손해방지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 손해방지 의무자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있고 이들의 그 대리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법적 성질은 뭐냐면 이것은 법에 의해서 인정된 의무다. 그래서 손해방지 경감 의무는 어떤 우리가 말하는 민법상 일반 원칙에 의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고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다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손해방지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부담한다? 보험자가 부담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비용이 보험 금액을 초과한 경우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결과론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하라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방지 비용은 어떤 걸 말한가라고 하는 건데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례도 같은 취지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손해방지 비용이라는 거가 손해방지 비용은 뭐냐면 실제로 손해가 나서 보험으로 커버되는 경우에만 손해방지에 관한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손해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유에 의해서 사유에 대한 것을 막 방지 비용을 했다. 그러한 경우도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보험자가 보상하는 범위 내에 있는 그러한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경감시키는 경우, 방지하거나 경감시키는 그러한 경우 노력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거지, 비용을 지급한다는 거지, 그 위에 보험자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그러한 것까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손해방지 의무를 해태한 경우, 즉 이렇게 열심히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 해태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불법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이러한 경우에는 고의라든가 중대한 과실에서 그러한 사유가 일부러 내버려뒀다, 불났다. 이게 성냥불이 하나 번지고 있어서 불 끄고 있었고 이때 물적신 수금만 갖다 놔도 불이 꺼졌는데 그냥 이번 기회에 보험금 타고 집 새로 짓지 라고 해서 내버려뒀다. 이러한 경우는 보험자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불법 행위가 있음을 입증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는 보험자는 이러한 관계자에게 대해서 뭐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방지 의무를 위반할 때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으려 인정되는 손해액을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 공제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부분을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